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늘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 발표를 맡은 중앙대학교 석사 윤건희입니다. 제가 준비한 이 논문은 이후에 다 많이 쓰게 된 트랜스포머라는 모델 구조를 제안한 논문이고 이제 유립스에 2017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어텐션 구조만을 사용해서 기존의 이제 리커런트 네트워크나 이런 불필요한 네트워크들을 다 제거를 한 후에 더 병렬화가 가능하게 해서 계산적으로도 또 성능 면에서도 둘 다 이점을 얻을 수 있었던 논문입니다. 먼저 이제 기존의 많은 시퀀스 변환 모델들은 인코더, 디코더 같은 복잡한 리커런트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리커런트 네트워크 기반 모델들은 타임 스텝을 따라서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해서 병렬화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과 같이 리커런트 네트워크가 있으면 시퀀스 데이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계산할 때 계산 속도가 매우 느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팩토라이제이션 트릭이나 컴퓨테이셔널 이피전시를 확장시켰지만 시퀀셜 컴퓨테이션의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리커런트 네트워크를 제거하고 어텐션만을 이용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 메커니즘은 2015년에도 발표가 됐었는데 이후에 이제 랭귀지 모델링과 같은 시퀀스 처리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왼쪽 아래 그림과 같이 기존에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가 인코더에서 여러 가지 리커런트 네트워크들이 히든 스테이트를 계속해서 계산하고 마지막에 압축된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로 출력이 되고 이 작은 컨텍스트 벡터 하나 가지고 디코더에서 계속해서 다시 이 표현만 가지고 예측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정보로 압축된다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2015년에 어텐션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오른쪽 구조와 같이 인코더에 있는 모든 히든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디코더에서 어느 시점에 있는 히든 스테이트를 사용할지 계산하고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텐션 메커니즘들은 이제 리커런트 네트워크와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학습하는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세 가지로 줄일 수 있는데 이제 컴퓨테이셔널 이피션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리커런트 네트워크를 제거하고 어텐션 메커니즘만 사용함으로써 이제 병렬화를 가능하게 하고 기존의 리커런트 네트워크 자체를 제거한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을 제안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리커런트 네트워크보다 훨씬 더 많은 이 병렬화가 가능한 모델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테이션 이피션시를 가져가는 동시에 머신 트랜슬레이션 태스크에서도 소타를 달성한 논문입니다. 먼저 모델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시퀀셜 처리하는 모델들 구조와 동일하게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크게 인코더는 인코더 블락 그리고 디코더는 디코더 블럭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매우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코더 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인코더 블락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인코더 블락 안에는 멀티헤드 어텐션 레이어와 그리고 피드포워드 네트워크가 함께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코더 블럭을 여러 개 쌓음으로써 인코더를 구성을 하게 되고 디코더 부분에서는 이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과 그냥 멀티헤드 어텐션 그리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디코더 블럭을 구성을 하고 인코더와 마찬가지로 디코더를 여러 개 쌓음으로써 디코더 전체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텍스트 처리에서 필요한 임베딩을 하기 위해서 워드 임베딩을 수행을 하는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워드 임베딩과 더불어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또 하나의 임베딩 기법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먼저 임베딩 부분부터 살펴보면 기존의 이제 리커런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인 연산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순차적인 연산에 의해서 각 토큰마다 그 시간이나 혹은 위치 정보를 알 수 있지만 이걸 이제 병렬화하기 위해서 한 번에 매트릭스 연산을 수행하다 보니까 각 토큰의 위치 정보를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베딩 단에서 위치 정보를 주기 위해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었고 이 워드 임베딩과 더불어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같은 차원으로 계산을 하고 워드 임베딩에 더해서 인코더의 입력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단순하고 사인과 코사인 함수를 이용해서 이 포지셔널 인코딩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P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포지셔널 인코딩이고 이 서브스크립트로 적혀 있는 부분에서 포즈와 이i가 있는데 포즈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토큰의 포지션을 의미하고 i는 디멘전 번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디멘전이 짝수일 때는 이제 사인 함수에 들어가게 되고 디멘전이 홀수일 때는 코사인 함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한번 비주얼라이제이션한 그림이 아래에 있고 아래에서 보면 이 x-액시스가 디멘전이고 y-액시스가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디멘전이 계속 증가함과 포지션이 증가함에 따라서 각각 포지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인과 코사인 함수로 구성된 이 값들이 다 다르게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정보를 기존에 있던 워드 임베딩에다 더해줌으로써 상대적인 위치 정보를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인코더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는 레이어와 피드 포워드 레이어 두 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멀티 헤드 어텐션입니다. 그래서 이 멀티 헤드 어텐션이란 것은 여러 개의 헤드로 이루어진 스케일드 업 프로덕트를 의미하게 되고 이 스케일드 업 프로덕트는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 멀티 헤드 어텐션과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사이에 스킵 커넥션과 레이어 노멀리제이션을 함께 적용해 줌으로써 계속해서 그레디언트 베니시 현상을 막아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드 업 프로덕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스케일드 업 프로덕트는 맨 처음에 이제 워드 임베딩을 입력으로 받게 되는데 이 입력된 x에 대해서 q와 k, v를 생성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q, k, v는 각각 쿼리와 키 밸류를 의미하게 되고 이 각각 쿼리 키 밸류를 구하기 위해서 쿼리 웨이트, 키 웨이트, 그리고 밸류 웨이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웨이트 모두 대부분 같은 차원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력된 x에 대해서 각각 쿼리 웨이트와 키 웨이트, 밸류 웨이트를 곱해줌으로써 맨 오른쪽에 q, k, v의 어떤 리프레젠테이션이 나오게 되고 이때 여기 x가 의미하는 바는 앞서 설명한 듯이 단어 임베딩을 의미하게 되고 row는 시퀀스 랭스고 이제 컬럼이 임베딩 디멘전을 의미하고 웨이트는 이제 임베딩 디멘전에 표현하고자 하는 아웃풋 디멘전의 행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텐션의 전체적인 수식은 그 왼쪽 그림 아래에 표현을 되어 있고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살펴보면 먼저 쿼리와 키 트랜스포즈를 곱해주게 되는데 이전에 여기에서 쿼리를 구했을 때 쿼리 임베딩은 시퀀스 랭스의 아웃풋 디멘전을 의미하게 되고 키 임베딩도 이제 시퀀스 랭스의 아웃풋 디멘전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시퀀스 랭스라는 것은 각각 토큰 하나하나를 의미하게 되고 이 쿼리와 키 트랜스포즈를 곱한다는 것은 이 단어에 대해서 각각 단어의 그 임베딩을 즉 벡터를 닷 프로덕트를 통해서 계산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키의 디멘전의 루트를 씌운 값을 나누어 주어서 스케일링을 진행을 해주는데 이 나눠주는 이유가 기존에 그냥 진행했을 때 소프트맥스를 바로 취해주게 되면 어떤 큰 값이 있을 때 그 값을 기준으로 더 많은 그레디언트를 형성하게 되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레디언트가 매우 작아지기 때문에 학습이 잘 안 되는 현상이 있어서 이렇게 키의 디멘전의 루트를 씌운 값을 나눠줌으로써 소프트맥스 계산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산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링을 해준 뒤에 소프트맥스를 취하게 되면 각각 이 단어 1에 대해서는 0.8, 0.1, 0.1 같이 합했을 때 1이 나오게 되고 이 단어 2에 대해서도 0.2, 0.6, 0.2 같이 합했을 때 1이 나오게 되는 값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이제 단어 row를 봤을 때 단어 1에 대해서 이 컬럼에 해당하는 단어 1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단어 1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단어 1은 0.8만큼 중요하고 단어 1에 대한 단어 2는 0.1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또 단어 1에 대한 단어 3은 0.1만큼 중요하다라는
정보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스케일링된 소프트맥스 값을 마지막에 밸류 매트릭스에 곱해줌으로써 이렇게 단어를 볼 때 어느 단어를 더 많이 봐야 되냐라는 정보를 이 밸류 값을 곱해줌으로써 이 G라는 어텐션 값을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G는 여러 개의 어텐션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스케일드 프로덕트를 헤드 수만큼 반복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이 쿼리와 이 키 트랜스포즈를 곱하고 스케일링을 하고 밸류를 곱해준 이런 값들을 여러 번 수행해서 헤드만큼 수행해서 마지막에 콘캐네이트를 하고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시킴으로써 이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하나의 레이어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개의 헤드로 콘캐스를 하고 마지막에는 이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함으로써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논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을 통과한 다음에 스킬 커넥션과 레이어 노멀리제이션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는 두 개의 리니어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수식과 같이 그냥 리니어 레이어 하나에 렐로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리니어 레이어 하나 더 얹어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 디멘전은 이제 512로 동일하고 내부에서 2048로 설정을 해주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여러 가지 인코더 블럭들이 계속해서 쌓이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마다 모두 다 다른 웨이트 값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디코더는 이제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것이 추가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멀티헤드 어텐션이 있는데 인코더와는 조금 다른 멀티헤드 어텐션이고 그리고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는 인코더와 동일한 구조입니다. 먼저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디코더 부분에서는 이 인코더 부분에서 얻은 표현과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 다음 단어를 계속해서 예측하는 형태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이때 어텐션을 계산할 때 기존에 있던 미래의 단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마스크드된 멀티헤드 어텐션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간 그림에서 단어 1을 볼 때 단어 1의 어텐션을 계산할 때 아직 단어 2를 예측하지 않았는데 혹은 단어 3을 예측하지 않았는데 단어 2나 단어 3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막아주기 위해서 스케일 소프트맥스를 적용하기 바로 직전에 이 마이너스 인피니트를 적용을 해줌으로써 소프트맥스를 취하면 그냥 0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마스킹을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스크드된 어텐션을 통과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냥 기본적인 멀티헤드 어텐션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냥 기본적인 멀티헤드 어텐션은 이전에 있던 거 가지고 쿼리키 밸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지만 이 디코더 부분에서는 인코더 부분의 출력을 이용해서 이 디코더 부분에서의 쿼리와 인코더 부분의 출력을 키와 밸류로 사용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전에 있던 인코더 계산을 이 디코더 블락 내에 멀티헤드 어텐션에서 키와 밸류로 사용하고 쿼리로는 마스크드 어텐션의 결과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멀티헤드 어텐션을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실험을 할 때 이 WMT 2014년에 영어에서 독일어로 해석하는 것 혹은 영어에서 프렌치로 해석하는 이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데이터 평가 방법은 이제 분류 스코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분류 스코어는 이 해석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스코어링 기법으로 높을수록 좋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스코어링이 되는지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왼쪽 아래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실제 문장이 있고 예측 문장이 있을 때 그 예측된 문장에서 실제 문장의 단어를 얼마나 잘 예측했냐 이런 걸 계산하는 프리시전이 있는데 이 프리시전을 단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유니그램부터 시작해서 이제 포스그램 즉 단어 4개를 묶은 하나의 윈도우 4개의 윈도우를 묶은 단어로 인식을 함으로써 그거로 정밀도를 계산하고
또 그 이후에는 길이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예측 문장이 엄청 길어져도 좀 스케일링 될 수 있게 민 값을 적용해줘서 길어져도 그냥 1, 그리고 너무 짧으면 점수 좀 덜 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플롭스도 따져봤는데요. 이 분류 스코어와 플롭스를 비교한 표는 아래 이제 나와 있고 테이블로 나와 있고, 조금 살펴보면 기존의 이제 컨볼루션이나 리커런트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사용한 모델과 혹은 그런 것들을 앙상블을 적용해서 결과를 계산한 모델들과 비교를 해보면 단순히 이제 베이스 모델만 놓고 봤을 때 이 트레이닝 코스트가 전체에서 이 플롭스가 제일 작은데 반해서 이제 인코더 잉글리시랑 독일어로 그 해석하는 이 태스크에서는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제 프렌치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 빅 모델에서 앙상블을 제외했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플롭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제일 낮아서 제일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논문은 이제 기존의 리커런트 레이어 대신에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라는 레이어를 이용해서 트랜스포머 모델을 제안을 했고, 이 모델이 트랜스레이션 태스크에서 리커런트나 컨볼루션 레이어를 이용한 모델들보다 트레이닝 속도가 크게 향상이 되었고, 또 일부에서는 앙상블을 제외한 모델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줌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트랜스레이션 태스크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시리얼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에서도 이 트랜스포머 베이스 모델을 확장해서 적용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이 이 논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 감사합니다. 저 질문 일단 간단한 거 먼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트레이닝 코스트에서 말하는 플롭스라는 게 어떤 걸 계산하는 건지, 모델의 플롭스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트레이닝 하는데 들어간 플롭스를 말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여기 이제 플러스 바로 옆에 트레이닝 코스트라고 적혀 있는 부분 보면은 이제 트레이닝 할 때 어떤 연산 수를 계산해서 플롭스를 어느 정도 에스티메이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실험 결과에서 네. 여기에서 말하는 트레이닝 코스트 말고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 자체가 좀 더 병렬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다 이런 식의 설명들이 있었는데, 네. 그러면 트레이닝 타임 같은 것도 혹시 실험 결과가 있었나요? 트레이닝 타임 같은 거는 예를 들어 이런 표 형식으로 리설트를 뽑진 않았고, 실제 어떤 GPU를 사용해서 뭐 3.5일 만에 계산을 했다 이런 내용은 있지만 다른 모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모델은 어느 정도 걸렸는데 트랜스포머 모델은 이 정도 걸렸다가 아니라 그냥 트랜스포머 모델은 이 GPU에서 이 정도 걸렸다라고만 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 모델들은 시간이 얼마나 걸렸었는지에 대한 결과들이 아직 보고가 안 돼 있는. 보고되었는지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논문에서는 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레이닝 코스트를 계산해서 이 플롭스를 계산해서 비교만 해 보았을 때도 굳이 얼마나 걸렸다 이런 걸 보지 않아도 훨씬 더 적은 연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트레이닝 시간도 적게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시하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산만 뭔가 병렬적으로 할 수 있다면 트레이닝 코스트 여기서 말하는 연산량이 더 많더라도 시간은 더 적게 들 수 있는 거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트레이닝 타임 측면에서 이 트랜스포머가 좀 더
유의미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의문이 있어서 여쭤본 거였는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먼저 질문해도 될까요? 저는 이제 9페이지에 중간 부분이 헤드 수만큼 반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헤드 수라는 게 지금 왼쪽 그림에서 또는 오른쪽 그림에서 말하는 H를 의미하는 건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H라는 거는 결국에는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의미도 받아들여도 되는지가 좀 네, 보통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의미를 하게 되고 여기서는 아마 8개 기본적으로 8개 정도를 사용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험 결과들은 헤드 수를 8개로 고정을 한 상태로 뭔가 실험을 진행한 건가요?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8개고 빅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늘려서 혹은 이 차원들을 다 늘려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H라는 거는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는 부분들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멀티 헤드 어텐션 전부 다 공통적으로 헤드수가 정해지면 그 헤드수를 따르게 되어 있고 전부 헤드수만큼 스케일다 프로덕트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아까 마지막에 이제 빅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 헤드 수를 몇 프로 설정한지 논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논문이 없을 것 같아서 논문에는 이제 베이스 모델부터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꾸면서 정리한 표가 나와 있고 그에 대한 분류 스코어나 퍼플렉시티 이런 것들을 정리한 테이블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 오늘 준비하지 않아서 그럼 여기서 이제 블루 스코어라는 게 이게 최대 성능치가 이제 100% 약간 이런 느낌으로 100이 최대치인지 약간 좀 그게 궁금한데 100이 아마 최대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100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최대치. 이 논문이 발표된 당시만 해도 이제 이 트랜스포머가 가장 소타를 찍은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28.4가 이제 소타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겠죠. 지금 현재예요? 아니요. 이 당시에요? 네. 이 영어에서 독일어 가는 부분에서는 트랜스포머 빅 모델이 소타를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분류 스코어가 전부 다 맞췄을 때 100이라는 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금방 10페이지에서 입출력 디멘션이 512로 동일하다는 게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는 뭐 단어의 개수가 512라는 건가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512가 어떤 걸 의미해요? 이 D512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토큰 하나가 표현되는 게 512를 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이 트랜스포머에서 어느 정도의 입력 사이즈를 가지고 활용이 되나요? 토큰 개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토큰이라는 거 그러면 어떤 걸? 토큰은 이제 단어 하나를 토큰 하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입력되는 문장에서 단어 하나가 토큰 하나다. 네, 그러면 뭐 몇 개의 단어, 몇 개의 토큰을 하는지. 그거는 이제 여기 이제 이후에 나온 베이스 모델이냐 빅 모델이냐에 따라서도 이 맥스 랭스를 따로 정의하기도 하고
보통은 뭐 요즘에는 512나 1024 이 정도 계속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트랜스포머의 모델이 빅 모델이냐 베이스 모델이냐 이거의 차이는 그 인풋 토큰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에 따라서 그 안에 디멘전까지 좀 더 스케일링이 되는 건가요? 그거에 따라서 안에 디멘전까지 더 스케일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약에 이 모델을 정의한다고 했을 때 저 네. 인풋 토큰의 개수라는 네. 게 정해져야 하는 건가요? 그 맥스라는 게 몇 개까지를 맥스로 쓰겠다라는 게 무조건 정해져야 하는 건가요? 음, 일단은 정해 두더라도 정하고 나서 입력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정했을 때 그거보다 짧으면은 그냥 뭐 0이라는 패딩 토큰으로 채워준다던가, 아니면은 그거보다 길다면은 트렁케이션 해주던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그러면은 배치로 학습을 시킬 때 연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코더 11페이지 쪽에서 그 마스크드 멀티 헤더 어텐션 이 부분을 살짝 제대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 부분 혹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이제 이런 디코더나 인코더 부분에서는 이미 입력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그 입력들을 모두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디코더 부분은 실제 우리가 추론할 때, 예를 들어서 처음 맨 왼쪽에 시작 토큰은 뭐 스타트를 의미하는 S라고 하면은 S를 토큰으로 받은 걸 입력을 했을 때 그 토큰에 대한 출력이 뭔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입력으로 넣어서 그 다음 토큰을 예측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예측을 수행하게 되도록 그 인퍼런스를 하게 되는데, 이 추론할 때 이렇게 이후의 단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학습할 때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학습할 때는 이후 단어를 보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단어 1 표현을 보면, 이 왼쪽에 있는 테이블 먼저 보면 단어 1에서는 이 단어 1과 다 프로덕트를 했을 때 그 값은 가져올 수 있지만, 단어 2와 다 프로덕트 하는 값은 계산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값에 대해서는 뭐 음의 무한대로 해주고, 또 단어 3에 대해서도 음의 무한대로 해주고, 그리고 나서 소프트맥스를 취했을 때 단어 1만 이제 사용을 함으로써 이후 계산에서 이 단어 1을 볼 때 단어 2나 3을 안 보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V랑 이 소프트맥스가 취한 값을 계산하는 걸 먼저 살펴보면, 여기서 이제 이 단어 1 로우랑 저기 단어 1 로우랑 여기 이 세 개 디멘전을 곱하게 되는데, 단어 세 개의 첫 번째 디멘전을 곱하게 되는데, 여기 저기구나. 여기서 이 0.8, 0.1, 0.1이랑 이 V에 있는 이 디멘전 1인 단어 1, 2, 3의 디멘전 1을 곱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 단어 1의 표현인데, 단어 1을 볼 때 2랑 3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0으로 바꿔줌으로써 여기서 계산할 때 이 2, 3을 아예 고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코더 구조에서 네.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이제 올라간다는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에만 이제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을 쓰고 그 이후에 멀티헤드 어텐션에서는 그 이후에는 이제 마스크드를 쓰지 않는 이유가 이미 애초에 마스크드에서 영인 값으로 계산이 되어졌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는 이제 마스크드가 안 쓰여지는 거예요. 네, 그럼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영인 부분들은 이 디코더 블록에서
저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을 지나면 0인 부분은 계속 0으로 유지가 되는 식인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어차피 정보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뭐 계속 행렬 변하면서 어떤 값이 생기더라도 이미 앞단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산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네, 저도 이상입니다. 저 이제 이 부분에서 약간 좀 궁금한 거가 하나 있는데 혹시 그러면 저기에 이제 마이너스 인피니티 마스킹하는 부분 제외하고 소프트맥스를 했을 때 혹시 0이라는 값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0 마스크. 만약에 0이라는 값이 나왔으면 결국에는 마스킹한 값과 동일한데 그러면 이거는 아예 안 본 거로 한 건지 아니면 오히려 이제 그냥 연관이 없는 단어다 뭐 또는 그런 표현력이 없는 단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약간 그런 측면에서 이게 마스킹한 건지 안 한 건지 좀 구별이 가능한가? 라는 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단순히 그냥 인덱싱 측면으로 이제 마스킹한 거를 구분을 하는 건지 이게 약간 그런 부분 조금 궁금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0일 때는 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소프트맥스 했을 때 뭐 단어 1, 단어 1이라는 값이 현재는 1이라는 값이 표시가 되어 있지만 만약에 저 1이 아니 그러니까 그 단어 2에서 단어 1이라는 이제 연관성 부분이 0이라는 소프트맥스 값이 나왔을 때 혹시 이게 그런 경우가 있는지도 조금 궁금해하고 또는 포스트맥스 했을 때 0이 되려면은 이제 마이너스 인피니트가 돼야 되는데 탑 프로덕트 했을 때 그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보고 더 이상 질문을 하면 없을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